안녕하세요, 엘렉트로캠입니다. 오늘도 환상적인 테슬라 이야기를 계속 해볼까 합니다. 근데 딜리버리는 또 그렇게 환상적이지 않죠. 이제 FSD 베타에 대한 이야기, 어제니까 AI Day 2에 대해서 나온 기술적인 것을 보면 참 환상적인데,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당연히 시작하기 앞서 ACC 개온님, 감사합니다. 정말 너무 좋은 포인트를 집어주셨는데, 소프트웨어가 정말 중요합니다. 여기 진짜 좋은 예를 들어주셨는데, 쿼드롭터 이런 얘들, 이것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예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흡사 지금 웨이모나 라이다에 우리가 이렇게 집착하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다른 분들이 그러니까 하드웨어적인 성능을 올려서 이걸 하려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대체적인 트렌드가. 그러니까 머리가 좋으면은 현재 있는 거로도 잘 하면은 이게 해결되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이 더, 아직까지 저도 이거를 바꾸는데, 왜냐면 그게 저한테 그게 썩 좋은 쪽이 아니니까요. 제가 하드웨어 쪽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좀 더 득세하거나 이렇게 잘 만드는 쪽이 있으면 제 자체한테도 좋으니까 저도 이런 사고를 유연하게 가져가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런 쪽을 계속 공부를 하게 된 거고, 근데 아주 초보자적인 수준이라는 거, 그냥 어제 얘기했듯이 앱스트랙트 수준으로 받아주셨으면 감사합니다. 근데 정말 머리가 중요하다. 그러면 하드웨어가 좀 떨어져도, 떨어진다기보단 그걸 진짜 잘 쓸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원이나 이런 것들이 다 넘쳐나는데 이거를 잘 못 쓰는 상황이란 어떤 세계적인 흐름하고 맞붙어 있는 것 같습니다. 심수우님, 감사합니다. 이 테슬라가 정말 유연하죠. 정말 이 소프트웨어적인 기업, 그러니까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근데 그건 장점이지만 이게 어떤 아직까지 자동차의 필앤피니시라든지 이런 거를 올려주려면은 좀 스테디한 면도 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아쉽지만 이게 다 장단점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 급변하는 시대에 있어서 이 흐름을 잘 타고 변화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포커스 언니, 감사합니다. 못 받았습니다, 아직. 근데 오면 바로 올릴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69.2.2를 쓴 그 느낌이 왜 제가 놀라웠는지가 그 AI Day 2에도 설명이 나오거든요. 그걸 또 보충 설명할까 합니다. 어제 이어서. 자, 그거 넘어가기 전에, 자, 이제 딜리버리가 나왔는데, 좀 부족하죠. 그래도 역대급 레코드를 깬 거는 사실입니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거죠. 꾸준히. 계속 기록을 깨고 있는 거는 좋으나 기대치에는 못 미쳤다라는 거죠. 근데 작년 대비해서 장난 아니게 많이 만들었는데 한 40% 넘었나요? 아니 50% 안 되면은 이게 기대가 좀 떨어진다라는 거는 그리고 프로덕션이 더 많았습니다. 딜리버리보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추측해보는 게, 로지스틱이 저는 브랜드, 이게 배달하기가 쉽지 않구나, 여러 가지. 그리고 중국에서도 그 다음 이제 기사나 이런데, 댄 아이브스도 이거에 대해서 좀 약간 범프가 있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하는데, 지금 로지스틱을 다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차를 배달하는 게 그렇게 쉽지 않은 거죠. 이게 제가 전에 얘기했던 거랑 좀 일맥상통하는데, 이제 100만 대 만들 때랑 200만 대 만들 때, 다시 400만 대 만들 때, 그게 카피앤페이스트고 이렇게 그냥 배송하면 될 것 같지만, 이게 50만 대 만들 때랑 100만 대 만들 때랑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요, 완전히. 규모가 점점 커지면 커질수록 그걸 매니징하는 게, 이게 그냥 꾸준히 이렇게 그냥 카피앤페이스트 하고 그냥 50만 대 하고 100만, 이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대대적인 좀 업그레이드한 영향이 여기서 약간 히컵이 있었던 거죠, 살짝. 근데 이걸 또 가지고 이제 수요라든지 이걸 또 비판할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전에 얘기했듯이 다이나믹하다는 거. 중국 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가 살짝 제가 캐치하는 게 좀 힘드니까. 그래서 여기 이런 표현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데, 지금 15,000대나 2만 대 정도 생산 대비 지금 딜리버리가 떨어지는 건 지금 인도되는 걸 수도 있고, 중국 내에서 그러니까 수요가 만약 진짜 떨어져서 유럽에 수출하는 과정일 수도 있는 거고, 그거는 점차 나와보면 알겠죠. 그렇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계속해서 지금 레코드를 깨가면서 딜리버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건 진짜 대단한 겁니다.
어떤 자동차 회사도 요때 근데 한번 지난 분기에 살짝 이것도 좀 떨어졌었지만 이런 트렌드를 계속 보여주는 현재까지 자동차 회사들, 제가 어제도 얘기했듯이 이게 성수기와 비수기라든지 이렇게 가는데 테슬라는 거의 이거를 그냥 올라가는 것과,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트윗에도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요 다음에도 얘기를 했는데, 펄업 푸시 할 때마다 좀, 그 서비스 센터의 그런 만족도라든지 이게 좀 불만족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모든 인플로이들이 지금 차 배달하는데 좀 집중되다 보니까, 다른 데도 영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합니다. 그리고 연말에 한 40만 대를, 저는 좀 더 빨리 오길 기대했지만, 연말 마지막 분기에 40만 대를, 왜냐면 일론 머스크가 다시 이걸 리트윗 했는데, 기가 베를린이라든지 기가 텍사스가 계속해서 꾸준히 올라오고 있고, 내년에는 텍스 크레딧이 결국은 터질 거기 때문에 확률이 굉장히 높죠. 그런 것들이 겹쳐진다고 그러면은 충분히 분기당 40만 대, 그다음 내년에는 50만 대까지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 두 공장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200만 대 체제로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 어제 제가 이거를 이게 좀 꼬여서 이게 잘 전달이 제가 많이 부족합니다. 이게 랭귀지 오브 레인, 그러니까 레인을 어디로 들어갈지 예측하는 거죠. 이게 제가 이게 좀 혼동이 있었던 게 맞습니다. 댓글에 살짝 봤던 것 같은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오토 리그레시브를, 그러니까 트랜스포머를 기반한 오토 리그레시브 이거 모델, 랭귀지 모델의 그거지. 자꾸 제가 랭귀지 하다 보니까 흡사 다른 랭귀지로도 비춰질 수 있는데, 그게 사실 이걸 제가 처음 봤던 게 헷갈렸던 게 이제 GPT-2인가 3인가일 겁니다. 거기서 제가 이런 비스무리한 거를, 비스무리한 예측하는 것들을 본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이건 그래서 너무 들어가는 것 같고요. 중요한 거는 어제 제가 타이틀에 처음에 얘기한 어떻게 예측하냐, 그러니까 레인은 어디로 들어가냐, 모든 그 대부분의 핵심 그 설명에 대한 관통은 예측입니다. 우리의 운전은 예측의 연속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얼마나 정확하게 예측하는지,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쉽지가 않죠. 그냥 정확히 디텍션하고 룰대로가 아닙니다. 제가 어제도 그 여러 스토리를 보여드렸듯이, 그 다음 이제 어제 얘기한 거 이후로 또 넘어가 보면, 우리가 레인을 들어갈 때, 이 앞차가 이게 비보호 좌회전을 한다라든지, 그러면 이걸 또 피해야 되죠. 그리고 제가 너무 공감 있게 와닿았던 게, 지금 이 왼쪽 차는 서져 있는데, 이 오른쪽 차는 가니까 차선을 바꾸는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이쪽이 더 뚫렸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앞을 좀 미리 보는 것 같다고 며칠 전에 제가 샌프란시스코 다운타운에서 FSD 베타 리뷰를 지금 현재 버전으로 조만간 또 몇 군데 돌아다닌 걸 또 올릴 건데요. 그러면서 제가 계속 얘기한 게, 이거 앞을 되게 많이 보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제가 몇 번 피력을 했는데, 그 이유를 여기서 찾는 거죠. 그런 예들을 실제로 AI Day 2 때 이걸 보여줬습니다. 굉장히 앞을 멀리 상황을 정확히 예측한다라는 게, 진짜 이건 대단하더라고요. 어떤 자동차 회사가 이런 예측 모델을 상세히 보여준 적이 있나요? 태깅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미 다른 회사 대비해서, 그러니까 다른 회사들은 그냥 열심히 그런 라벨링이라든지, 물론 웨이모가 그 사고 데이터 때 이렇게 했으면 더 좋았을 거라는 듯 이제 여러 가지 그런 시나리오에 대해서 먼저 얘기한 적이 있지만, 그건 굉장히 단순한 시나리오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는 아예 그거를 뛰어넘어 버리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해결해 가지고는 엣지 케이스를 당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예측을 어떻게 하냐, 미리 그걸 좀 더 알 수 있으면은 우리가 최상의 패스웨이를 선택해서 그걸 피할 수가 있기 때문에, 아예 다른 경쟁 회사들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갭이 너무 크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해도 그쵸, 자율주행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경쟁사들이, 심지어 GM 크루즈 CEO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왜 하는지도 저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근데 테슬라가 그런 엣지 케이스에 대응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고차원적인, 지금 이 몇 차선이 돌아 들어가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다고 해서 반드시 1차선으로 들어가는 걸 권장하겠지만, 상황이 그렇지가 않죠. 지금 건너편에서 차가 오는 거라든지, 까딱해서 더 크게 꺾을 수도 있는 거고,
5만 가지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그걸 피해서 다른 차선으로 들어간다라든지, 그래서 이제 설명할 때 뭐 2.5 레인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면은 다 매 순간순간마다 예측을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예측할 거냐. 예, 그것만 기억해 주셔도 예, 좋을 것 같습니다. 운전은 예측의 연속이고, 이거를 어떻게 실제로 자율주행에 뉴럴 네트워크에 구현을 할 것인가, 각 상황별로 모든 예측에 대해서 계속 그거를 설명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어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것과 너무 이제 똑같은 얘기를 해주신 분이, 이거 잘 정리하셔서 해주신 분이 이 얘기를, 랭귀지어 얘기를 얘기하면서, 사실 이게 새로운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어디서 봤던 거죠. 근데 이걸 다 컴바이닝 하는 거. CNM, Transformer Attention Pointer Network, 이거 모조리 다 이거를 다 아울러서 대규모 데이터로 현실로 빨리빨리 구현해내는. 그러니까 앞서 구독자님이 지적해 주셨던 이런 사고의 유연함? 그리고 이 학계에서 이게 부분적으로 나온 거를 이렇게 빨리 아우러가지고, 버무려가지고, 몽땅 이거를 합쳐가지고, 바로바로 지금, 그걸 제가 지금 맛보고 있는 거죠. 실제 프로덕트화해서 제 차에 지금 이걸 맛보고 있다라. 이렇게 빨리, 이게 올 수 있나? 이게 가능한 건가? 라는 생각에 제가 놀라움을 금치 못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보택시가 참 쉽지 않다라는 게, 근데 다른 어떤 회사보다도 머리는 정말 끝내주게 빠르다라는 점, 예, 계속 제가 반복하는 거, 머리랑 그리고 소프트웨어적인 측면, 그리고 오늘 FSD 설명은 예, 다 관통하는 거는 어제 한 가지만 강조하자면, 결국 우리는 운전이 예측의 연속이다. 다시 한번 이것만 기억해 주셔도 예, 감사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